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하도 리플 XRP 시세에 대해서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아서 안 그래도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일 리플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RP를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큰 랩핑 기술을 통해서 XRP를 이더리움 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사용하면 상호 운용성을 높이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국제 송금의 절대 강자인 XRP를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서 폭넓게 사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단점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존 금융권과 암호화폐 산업의 모습을 보면 미래 금융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은행들은 살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역을 안으로 흡수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존 금융의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켄이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라는 점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 1000달러와 2000달러 주변을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안 오르나, 이런 조바심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영원히 상승한다. 리플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이슈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XRP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플이 잘 나가긴 잘 나가나 봅니다. 이번에는 리플을 이른바 랩핑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더리움 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는 당연히 이더가 사용돼야 하는데, 이런 랩핑 기술을 통해서 XRP를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랩드 토큰의 개념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드 토큰은 일종의 디지털 금고인 래퍼에 기존의 자산을 넣어서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이번 XRP 이슈를 예로 들자면 XRP와 1대1로 연동된 ERC20 토큰인 WXRP를 만들어서 이더리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XRP는 리플렛에서 사용되는 토큰인데, 이걸 랩핑 기술을 통해서 이더리움 토큰인 ERC20 형태로 만들어서 이더리움 디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과도 비슷한데,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와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랩드 토큰은 다른 블록체인에서 존재하는 자산의 가치가 파생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랩드 토큰은 다른 블록체인에서 존재하는 자산에서 가치가 파생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랩드 비트코인이 존재합니다. WBTC는 BTC와 1대1로 연동이 되고 언제든지 비트코인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WBTC, BTC 페어가 바로 이걸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랩드 토큰의 개념이 이해되셨다면 지구상의 가장 큰 디파이 생태계를 가진 이더리움에서 XRP가 사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지구상의 가장 혁신적인 국제 송금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있는 리플의 암호화폐 XRP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태계를 구축한 이더리움의 디파이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면, XRP는 국제 송금을 비롯해서 디파이의 영역까지 확장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리플넷 너머의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진격에 나서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가 장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고 저렴한 리플렛을 놔두고 굳이 XRP 홀더들이 이더리움으로 가서 비싼 가스비를 지불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스비가 워낙 비정상적 수준으로 높다 보니까 이건 XRP의 문제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이슈이기 때문에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확장성에 주목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랩드 XRP는 토큰테크 기업인 토큰포스트가 만들어서 12월에 런칭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차트의 흐름, 우호적인 소송의 분위기 이런 것들과 잘 맞물려서 의미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오늘은 빅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보고서 발표 전부터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쳤었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의 말처럼 빅데이로 평가받을 수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부가 주도한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금융기관과 지주회사 차원으로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 기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휴대전화부터 미용 서비스까지 미국인의 모든 결제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옵션을 지원할 수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제정은 너무 더디게 진행돼 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의 최고위 경제 자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무부의 입장이라기보다 백악관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더 강하게 존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갠슬러보다 옐런이 낫다. 미국이 이처럼 CBDC 이슈와는 별도로 스테이블코인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억지로 누른다고 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확장 속도가 워낙 빠르고 전폭적이다 보니까 거부보다는 수용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기존 금융권과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나 커스터디를 수용하려는 기존 은행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라켄의 CEO인 제시 파월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식 거래와 소액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금융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배타적인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통섭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 산업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여유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 달러 부근에서의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6만 2천 달러 위로 올라섰다가 6만 달러 초위까지 후퇴를 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명확한 방향성보다는 숨고르기 양상을 더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 전망이 본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처럼 비트코인이 다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불안감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이런 의견을 불식시키려는 듯 마이클 세일러가 한마디 강하게 내뱉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다. 하지만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17,732개의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목숨 걸듯이 달려들 수 있는 분야를 찾았다라는 것, 또 그로 인해서 삶에서 이룰 수 있는 대부분을 이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부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부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밈코인 시바이누가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총 400억 달러를 넘어선 뒤에 타임스퀘어에서 이 전광판에 등장해서 또 한 번 세상에 놀라게 만들었었는데 이런 시바이누가 결국에는 바이낸스와 또 크라켄에 상장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월에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여기에 크라켄까지 밈코인 시바이누의 상장이 현실화가 된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로빈후드 상장 역시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폭등 랠리를 벌여온 시바이누인데 이번 상장 소식에 장중 15% 넘게 또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시바이누 결제 수단 추가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는데 테슬라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에 비트코인과 일반 결제 수단 이것과 함께 시바라는 이름이 발견됐다라고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보도했습니다. 도치코인이 아닌 시바이누의 이름이 포착됐다라는 점에서 대체 이건 뭘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현실이 된다라면 이미 지난 1년 동안 1억 % 넘게 오른 시바에게 대체 무슨 일이 또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코인을 더 일찍 안 사둔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가 진짜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이지 않다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못했고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6만 달러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있다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가상화폐를 좀 더 일찍 많이 사두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요즘 에이다, 카르다노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번 전고점 주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소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에이다 시세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은 카르다노가 2020년 3월 저점 이후에 거의 11,000% 이익을 얻었다. 한동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생태계가 실제로 활용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가격 정체가 예상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다만 비트코인이 강세를 유지한다라면 에이다도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120억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인 드비어 그룹의 나이젤 그린 CEO는 친환경 암호화폐 에이다가 곧 최고치를 경신하고 연말까지 4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분석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경우에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연말 비트코인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점을 바라본다라면 에이다에 물려 계신 분들도 희망을 가져보기에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